이제 구마라즙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설한 거, 그러니까 단순히 법문을 한 게 아니고 그 법문한 게 다 책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거기에 오류가 없다면, 틀린 게 없다면 내가 죽고 나서 화장했을 때 혀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멋있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소명, 자기가 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지. 내가 이거는 딴 건 몰라도 내가 처분이 있어도 내가 내 일 하나는 똑바로 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행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 것까지 이걸 연결시키지 마.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자신 있어. 그래서 끊어봐. 그러니까 자기가 늘상 얘기한 게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나를 보지 말고 내 법을 봐라. 내가 말하는 이 설하는 걸 봐라. 라고 얘기했고 죽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나 저 인도식 사고를 하거나 유럽식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거 끊어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냥 하나로 묶어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허물이 있어도 그건 내 자식인데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 화장을 했는데 이거 남았대. 다 타고 남았대. 이게 굉장히 신기한, 그게 혀사리에 대한 얘기예요. 혀사리. 그런데 전에 제가 이 무의에 가니까 구마라집 사가 있고 거기에 그게 있다라고 이게 있대 이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 타고 혀만 나오면요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혀가 이렇게 빨갛게 빛이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혀가 우리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짧은 것 같죠?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야, 그거 화장했는데 사리 수습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혀는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저 사람들은 무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무위는 구마라집이 저기에서 16년, 17년 동안 살기는 했지만 저기는 경전을 번역하고 돌아가신 데가 아닌데 저기에 저 탑이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초당사에 있어요. 장안에 초당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거기에 이 하탑이 있습니다. 그게 구마라집 부도예요. 구마라집 부도. 그 부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제가 뭐 장안, 지금은 서안입니다. 서안에 여러 번 갔죠. 진짜 뭐 7번, 8번씩 갔는데 그 탑 안에를 거기 주지 스님이 열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 허락을 받아야 열쇠를 열어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도 보고 그게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부도 중에 하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마라집이 어떻게 보면 좀 기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혀하고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백제에도 혀만 나온 분이 있다. 그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해연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연이 스님 이름입니다. 스님 이름. 법화경을 뭐 설하고 경전을 잘 설했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에 대해 생각을 했대. 그렇게 해서 명상주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정을 구했다, 고요함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해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법사에서 막 이게 잘 날리는 법사에서 이제 명상하는 사람으로 말 안 하고 다 혼자 살면서 그렇게 180도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입 닫고 갑자기 참선합니다 이러면서 무건 이렇게 달고 있는 거지.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죽을 때 되면 그럴 거예요. 죽을 때 되면.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혼자 이렇게 살고 있었대요. 혼자 살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계속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죽었더니 그거를 도반들이 그 양반 유해를 이렇게 동굴에 넣었더니 안 썩는다는 거거든. 근데 하루는 호랑이가 와서 뜯어 먹었대. 다 먹었는데 혀만 남겼대.
혀만 남겼대.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개의 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끝까지 질주한 혀, 하나는 완전히 반대의 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완전한 말을 하려고 했던 사람, 한 사람은 엄청 말을 잘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던 혀. 어떤 혀가 더 위대한 혀인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전혀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리고 구마라집 제자가 이렇게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집사철이라고 합니다. 나집사철. 구마라집에 4명의 밝은 제자, 철학자, 4명의 대표적인 사람. 관중지방 사람, 이게 장안이 관중이기 때문에 관중에 있는 4명의 선생, 자자는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승조, 도생, 도융, 승예예요. 이 두 사람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무진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반야공사상을 이해한 최초의 중국인, 거의 그런 식으로 볼 정도의 대단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승조, 반야공의 이해자. 그 다음에 도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도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도노설, 지금 선종에서 말하는 도노설, 그 다음에 불성사상, 도노불성사상의 정립자예요. 그러니까 구마라집 문화에서 거의 다 나온 거지.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승을 배웠지만 결국 반야공사상이 구마라집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이 승조에 의해서 거의 뭐 이제 삼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초당사에 가면 삼론 조정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삼론학파. 중론, 백론, 12문론. 그러니까 그 반야공사상을 논서로 편집한 게 삼론이거든요. 그리고 성실론이라고 대승과 소승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섞으면 사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승조라는 사람, 다음 시간에 이제 승조를 얘기해 줄 건데, 승조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봐봐. 연대 한번 봐봐. 연대. 몇 살에 죽었는지 보이세요? 31살. 이야, 31살에 죽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게 나와. 승조보다 더 일찍 죽으면서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필입니다. 왕필. 이 사람 연대 한번 봐봐. 24에 죽어요. 우리 나이로 24. 만 23. 여기 지금 만 30. 우리나라로 31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참. 저런 나이에 죽으면서도 업적을 남긴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23이면 아마 여러분들 자녀분 나이도 그 정도 이상은 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자녀 지금 얘가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저기는 벌써 이 왕필이 원래 그 예전에 그 위진 현악 얘기할 때, 저 조조의 위나라 때 현악이 유행했었다. 삼현악이라 해서 노자, 장자, 주역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 현악의 스타트를 끊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 왕필이에요. 왕필이 10대쯤에 썼을 거예요. 10대 말에 썼을 거예요. 노자의 주석서를 써요. 노자주, 주석서. 그리고 주역의 주석서를 써요. 노자, 장자, 주역이 삼현학이라 그랬잖아요. 세계의 오묘한 학문. 요 두 가지를 쓰는데, 노자 주석이 유명한 게 2000종이 있어요. 현존하는 것만 2000종이. 노자가 워낙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율곡 이이도 노자주를 씁니다. 순원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거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었는데 그런 책들이 있어. 지금까지 왕필의 노자 주석을 능가하는 책이 없습니다. 이 반응은 뭐야? 10대 후반에 썼다니까. 10대 후반에? 10대 후반에? 욕 나오지? 욕 나오지 않아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뭐 이런 생각 안 들어? 저는 저런 걸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짜증 더럽게 나지. 저 어떻게 이겨?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 대기만성 웃기고 있네. 대기만성도 이게 레벨이 있다. 레벨이. 저 사람은 시 작할 때 여기서 시작했는데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샐러리맨 열심히 해서 삼성 주식 사면 나중에 삼성 회장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기만성 세세생생 안 죽고 신성이 돼서 수백억 겁을 살아야 삼성 사갔다. 안 돼. 이게 이런 사람 걸리면 골로 간다니까요. 이 주역주는 주역이 이 사람께 쭉 내려가다가 북송시대 때 정이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천의 역전. 그 다음에 남송시대 때 주희, 주자, 주희의 본의. 이게 나오기 전까지 이게 안 깨집니다. 이걸 주역 전이대전이라 그래요. 역전, 본의, 전이대전. 그래서 요거는 깨졌고 요거는 나중에 깨지고 이거는 안 깨져요. 그래서 이 시대도 또 현악 시대 때 이 왕필 말고 하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족격인 사람이고 그 밑에 왕필은 노자 쪽이고 그다음에 곽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를 주석한 사람이고 하상공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 이 곽상 주석도 기가 막히거든. 예, 우리가 예전에 제가 성대 대학원 다닐 때 저거 보다가 때려쳤지. 어려워. 어려워. 못하겠어. 못하겠어. 이거 어려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아주 유명한 재밌는 선승이 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저 곽상의 주석 가지고 뭐라고 약을 파냐면 곽상이 장자 주석을 낸 게 아니고 장자가 곽상을 주석했다. 굉장히 알딸딸한 얘기예요. 주석이지만 실제로 일가를 이루어서 장자를 능가했다. 이해가 됩니까? 그거를 멋있게 그렇게 선적인 반어법을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원효를 주석한 게 아니고 원효가 나를 주석했다. 내 책을 내가 원효를 주석한 책을 썼는데 너무 잘 써가지고 원효도 보면 이게 내 거야? 이렇게 굉장히 재밌지. 그래서 이 승조라는 사람, 불교식으로 말하면 현장 스님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요. 구마라집, 승조, 도생 뭐 그런 양반들을 이제 갈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는 현장 스님입니다. 이것도 원효 이런 분은 게임이 안 됩니다. 원효 의상이 다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중국 유학을 2번씩이나 뭐 가고 뭐 가다가 빠꾸 맞고 뭐 실패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웅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까지로 해서 구마라집 끝내고 구마라집의 제자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요 승조 이게 반야공사상 얘기예요. 반야공사상. 반야공사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반야신경. 그 다음에 연불 할 때 이럴 때 보면 맨 끝에 사시든 언제든지 늘상 하는 얘기예요.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나우 마하바냐 바라밀. 그 마하바냐 바라밀이 반야신경이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고 이게 반야신경과 더불어서 이게 반야경인데 반야경이 600권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야신경이 아주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마하바냐 바라밀이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 쓰는 거고 이게 반야부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금강경.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언제 하겠어요? 그래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구마라집은 마치고 이제 좀 더 심화되는 도안이 터를 잡고 구마라집이 건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더 심화돼서 확대돼 가는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